머슬 수업 친 하겠습니다. 머슬 수업 친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머슬은 하나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멘탈리스 머슬이 되겠습니다. 때때로 이 부위에 있는 근육 중에서 트랜스버스 멘타이 머슬이라고 하는 이횡근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입꼬리 내림근하고 연속되는 경우가 많고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으니까 학부 과정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학부생들은 아니고 대학원생들이지만 실제 과정 자체는 학부 과정으로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는 특별히 다루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멘탈리스 머슬은 대신 다른 말로 레베이터 멘티 턱을 든다라는 뜻이죠. 턱 자체를 드는 것이 아니라 턱에 있는 소프트 티슈를 위로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작은 원뿔형의 근육으로서 아랫입술 아래쪽에서 아랫입술 주름띠 프레눌럼 오브 로워 립의 양옆에 위치하는 작은 원추 모양의 근육이다. 프레넘이 뭔지는 아시죠? 소대라고 해서 입 안에 보면 입 안에 이렇게 전체 입술을 이렇게 하고 크게 벌려서 봤다고 할 때 여기에 그 상하게도 있고 하하게도 있고 제가 갑자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좀 그림이 썩 만족스럽지 못한데요. 여기 이제 견치가 있다고 하면 입을 여러분들이 벌려보면 여기 가운데에 이제 이렇게 프레넘이 있고 아래쪽에도 동일하게 여기 혀가 있으면 아래쪽에도 치아가 있고 치아 아래쪽에 입술을 이렇게 젖혀보면 이 가운데 정중에 있는 미디안 사이드에 있는 이제 프레넘이 있습니다. 이 프레넘의 프레넘과 프레널럼이라고 하는 거, 프레널럼이라고 해서 뒤에 um이 더 붙으면 작다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건데요. 때때로 이 프레넘을 프레널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랫입술 주름띠 하순소대 양옆에 위치하는 하순소대가 대충 여기 있겠죠, 그죠? 여기에 있을 테니까 여기 양옆에 위치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많이 발달한 사람들을 보면 울 때라든지 이렇게 표정을 지을 때 아래쪽 턱 쪽에 이렇게 턱 쪽이 곰보 모양으로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볼록이 아니라 오목오목한 부분들이 여러 개의 딤플이 생기는 것을, 보조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이렇게 우묵한 부분들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책의 3-20에 나와 있는 그림을 잠깐 그려가지고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은요, 네, 검은색으로 그리죠. 검은색으로 그려서 네, 치아가 이렇게 있고 치아가 이렇게 하악 전치가 이렇게 담겨 있는 하악골이 있습니다. 하악골이 이렇게 있고요. 이 위에 이제 잇몸이 있겠죠, 그죠? 잇몸이 있고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있게 되고 이 부분이 턱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여기 지금 제가 X로 친 부분이 구강의 베스티뷸이라고 해서, 베스티뷸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전정이고 요거는 앞뜰이라는 뜻입니다. 앞뜰. 일본식 한자인데요. 어쨌든 요 앞쪽 여기에 음식물이 들어가서 안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레베이트 멘티 머슬, 멘탈리스 머슬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본 쪽에 붙어 있는 이쪽이 오리진이고 이쪽이 인설션이잖아요, 그죠? 그럼 인설션에서 오리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근육의 움직임이고,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원래 있었던 것보다 여기가 더 들어가서 이렇게 싹 붙게 되죠, 그죠? 물론 이게 여기만 붙는 건 아니고 위쪽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심하게 이게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여기가 약간 이렇게 들어가면서 올록볼록해지는 엠보싱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 멘탈리스 액티비티가, 멘탈리스 머슬 자체가 이렇게 좀 브로드하게 박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게 브로드하게 박혀 있으면 하악 전체의 앞쪽에서 압력을 이렇게 뒤로 주는 압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정 치료를 할 때,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정 치료 끝에 하악 전치의 리텐션이 상당히 중요하고, 자연적으로도 이게 크라우딩이 다시 재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크라우딩이란 단어 자체는 다시 좀 어려워서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치아들이 이렇게 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흩트리려는 그런 악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어서 초기 진단 때 멘탈리스 액티비티가 심한지 안 심한지 한번 정도 체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방금 그린 그림에서 약간 연장이 돼서 이 치아 앞니 이제 하악 전치가 이제 발치가 됐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발치가 됐다고 가정하면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건데요. 그러면 치아를 잃고 나면 대부분의 알베올라 프로세스는 좀 흡수가 진행이 많이 됩니다. 흡수가 진행이 되면서 알베올라 리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틀니 덴처의 리텐션이 점점 더 약해지는 약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고 하면 이 위에 덴처가 아까 그 버칼 플랜지, 그러니까 버칼 플랜지가 아니고 이건 레이비얼 플랜지가 될 텐데요. 벅시네이터 머슬의 작용처럼 여기도 이제 덴처가 이런 식으로 위에 얹혀야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얹혀야 되고 이 위에 이제 그 치아가 심어져서 마찬가지로 하악 전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심어야지 자기 치아가 있는 것처럼 되는 건데, 이 버시네이터 머슬 자체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아가 발치되고 나면 이 알베올라 리지가 계속 흡수됩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자꾸 낮아지면 반대극부로 그림에서는 이제 뭐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버시네이터 머슬의 위치가 사실은 알베올라 리지의 상방 있는 쪽으로 자꾸 올라가는 게 되는데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수축을 하게 되면 동일한 효과로 뚱뚱해지잖아요. 뚱뚱해지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레이비얼 플랜지가 되겠죠. 앞쪽으로 이렇게 들썩들썩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미리 인상을 체득할 때나 보도 몰딩 같은 것을 할 때 이 액티비티를 약간 고려할 수도 있다 정도인데, 뭐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알베올라 리지가 굉장히 많이 흡수되어 있을 때는 아예 버칼 플랜지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경우가 버칼 베스티뷸이 없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케이스가 되는 거겠죠. 그죠? 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임상적인 부분은 지금 이해를 못 하셔도 되고, 나중에 실제 그 임상 파트에 들어가서 강의를 들으실 때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 일단 뭐 참고로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굴대에는 입꼬리, 앵글 오브 마우스에서 바깥쪽에 여러 근육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덩어리진 곳을 가리킵니다. 볼굴대는 보통 입꼬리 바깥쪽 1cm 정도 되는 곳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입꼬리 부위를 대고 입술과 볼을 수축하면 튀어나온다. 뭐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그 근육이 잘 모여 있으면 수축하는 경우에 약간 도드라지게 나오는 것이죠. 볼굴대는 틀니, 총이치를 제작할 때 맨디블라 오클루잘 림의 제1소구치 설정에 이용된다. 대략의 그 위치에 제1소구치를 이렇게 그 치아 배열을 할 때 참고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 총이치에서 치아의 위치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경험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이론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용될 때가 있다입니다. 덴처 플랜지에서 볼굴대 부위를 융기되게 제작하면 의치가 탈락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인데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겠고요. 볼굴대는 씹기 등 기능 시 입꼬리 부위를 고정시켜서 음식물이 입 안에서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도 한다. 이 볼굴대 용어가 생긴 이유를 그 밑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 수레바퀴 가운데 구멍을 끼우는 나무나 세막대기를 모듈루스라고 가리키고, 그래서 볼굴대라고 부릅니다. 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볼굴대를 이루는 근육이 뭐가 있는지를 잘 하셔야 될 텐데요. 이렇게 이제 입술이 있고 코가 있고 입술이 있으면 이 입술 주변에 대략의 지금 이 부위 정도 1cm 떨어진 이 양쪽 부위에서 볼굴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모듈루스가 생기는 건데, 이 모듈루스가 생길 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로 따지게 되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는 레베이터 앵귤리 오리스가 있겠고요. 오리스가 있겠고,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도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걸로 따지면 디프레스 앵귤리 오리스,
사실 섞여서 올라가는데 일부는 플라티스마 머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올비큘라리스 오리스가 있겠죠. 그죠? 이 올비큘라리스 오리스 내에는 그 내부의 근육인 인사이시브스 레비 수피리어리스랑 인피리어리스 두 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볼 쪽에서부터 들어와서 이렇게 넘어가고 뭐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는 이런 벅시네이터 머슬, 그리고 그 위에 주행할 수도 있는 리조리우스 머슬 등 이렇게 개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총 9가지 근육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러한 근육들이 모듈루스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얼굴 근육, 안면근의 요약, 이 표는 잘 읽어보시고 있는 곳, 닿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험 시간 직전에 잘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렸던 페이셜 머슬들의 혈액이 공급되는 동맥혈이 공급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페이셜 머슬들을 지배하는 너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모든 것을 다 커버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좀 앞으로 나가서 대략의 그 개요만 설명을 드리고 혈관과 신경에 대한 대략의 개요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 나왔던 페이셜 머슬들에 나오는 동맥과 신경을 모두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림 5-27을 잘 찾으셔서 얼굴에 분포하는 동맥에 관해서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면에서 본 이 그림에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코가 있고요, 입술이 있고, 턱이 있고, 그 다음에 목이 있다.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요. 심장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중에서 조금 굵게 그려볼까요? 네, 심장에서부터 올라오는 동맥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이 굵은 것 중에서 얼굴 쪽으로 올라오는 거에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가 있습니다. 카로티드는 목이라는 뜻이죠.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가 있고 이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는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커먼이라는 것 자체가 합쳐졌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랑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로 나뉩니다. 그림에서는 인터널과 익스터널의 구분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어쨌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는 주로 뇌 쪽으로 혈류를 공급하는 것이 되고요.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는 얼굴 쪽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아주 러프하게 말씀드린 거니까 딱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이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에는 매우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에서 분지되는 8개의 분지가 있어요. 8개 되는 분지. 중간에 이제 귀가 어느 정도의 키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 이걸 놔두고요. 이 중에서 이제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처음 시작될 때 나오는 뭐 수피리어 사이로이드 아테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센딩 파린지얼 아테리라든지 그 다음에 링구얼 아테리는 나중에 혀의 동맥을 공급하는 거에 좀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제가 방금 그린 이 세 번째 앞쪽으로 나오는 이 부분이 실제로는 링구얼 아테리입니다. 네, 지금은 너무 굵으니까 좀 작게 해서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올라와서 앞쪽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 페이셜 아터리가 있죠. 페이셜 아터리. 네, 이 페이셜 아터리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서 뭐 이걸 밑에다 이렇게 써보면 페이셜 아터리가 당연히 페이셜 너브랑 같이 기본적으로 얼굴에 있는 근육들에 많이 분포를 하겠죠. 이 페이셜 아터리는 맨디블라 나치라고 해서 앞에서 배우셨을 텐데 맨디블라 나치를 그 경계로 해서 이렇게 살짝 지나가게 됩니다. 살짝 지나가게 되고 링구얼 아테리 부분이 조금
복잡하니까 지워서 링궐 아트리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페이셜 아트리에서부터 나오는 걸 다시 그려보면 맨디블라 너치가 여기 이제 어떤 식의 맨디블이 있다고 치면 여기 살짝 이렇게 안테고날 라치가 있죠. 이쪽을 지나서 이제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페이셜 아트리의 분지들이 있죠. 이렇게 페이셜 아트리의 분지들이 몇 가지로 나누기 전에 몇 가지로 나누는데 넥에 있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얼굴에 있는 부분부터만 생각을 하게 되면 넥에 있는 부분 중에 이제 서브멘탈이라고 해서 턱 아래쪽에 나오는 서브멘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서 입술의 아래쪽을 지나가는 인피리어 레이비알 아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에 더 올라가게 되면 쭉 올라가면서 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입술 위쪽을 지나가게 되는 수피리어 레이비알 아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서 코 쪽으로 이렇게 빼는 브랜치가 있는데 이것을 레터럴 네이잘 브랜치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눈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눈을 한번 그려볼까요? 눈을 이렇게 이제 한번 그린다고 하면 눈 근처까지 올라가는 이 부분, 눈 근처까지 올라가는 부분을 앵귤라 아테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앞쪽에서 말씀드리는 페이셜 머슬들하고 관계가 많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말씀드렸던 이제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 분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올라가다가 뒤쪽으로 빠지는 게 있죠. 뒤쪽으로 빠져서 아예 뒤통수 쪽까지 이렇게 쭉 빠지는 아트리가 있는데 뒤통수까지 빠지면 뒤통수에 가니까 당연히 이 아트리를 오시피탈 아트리가 되겠죠. 그죠? 오시피탈 아트리. 그리고 조금 더 위에서 귀 뒤로 이렇게 지행하는 아트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포스테리어 귓바퀴라고 하는 것은 아우리큘라니까 큘라 아트리, 포스테리어 아우리큘라 아트리. 그 다음 쭉 더 이렇게 위로 이제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타고 올라가면서 나중에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분지를 하나 내는데 이 분지는 사실상 얼굴에 있는 페이셜 머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맥실라리 아테리가 되고요. 그 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슈퍼피셜 템포럴 아테리가 됩니다. 슈퍼피셜 템포럴 아트리의 일부 분지 중에 트랜스버스 페이셜 아트리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조금 표시를 해 두게 되면 지금 superior thyroid 아트리 쓰진 않았는데요. ascending pharyngeal 아트리, 그 다음에 중간에 지어진 lingual 아트리, 뭐 여기서 번호를 써보면 1번, 2번, 3번, 그리고 네 번째 페이셜 아트리, 다섯 번째 오시피탈 아트리, 여섯 번째 포스테리어 아우리큘라 아트리, 그 다음 일곱 번째 맥실라리 아트리, 여덟 번째 슈퍼피셜 템포럴 아트리 해서 이 총 8개가 실제로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의 중요한 8개의 분지입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सब멘탈이나 인피리어 레이비알, 수피리어 레이비알, 레터럴 네이잘 브랜치, 앵귤라 아터리의 경우에는 페이셜 아터리의 다시 더 작은 브랜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름을 대충 기억하시고요. 얘들의 위치를 대충 파악하고 있으면 실제로 페이셜 머슬의 대충 어디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계적으로 암기하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이것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람은 기계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약간씩 인디비주얼 베리에이션
좀 많이 넘어가서 신경 쪽으로 나면서 그림 7-92가 그나마 제일 짧게 설명할 수 있는 건데요. 7-93을 보셔도 되지만 7-92 정도에 보셔서 페이셜 러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셜 러브는 뭐 여러가지 설명할 것이 많기는 하지만 얼굴 쪽에 지배를 하러 갈 때의 모습만 생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얼굴을 움직이는 페이셜 머슬을 움직이는 애들은 스타일로마스토이드 포레이먼, 스타일로마스토이드 포레이먼이라는 게 어디 있는 거예요? 템포럴 본에 있는 거죠. 템포럴 본에 있는 거 그거를 지나서 나오게 되면은 페이셜 러브의 모터 파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모터 파트에서 이 모터 파트들은 기본적으로 파로티드 글랜드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파로티드 글랜드가 뭐죠? 파로티드 글랜드가 3대 타액선 중에서 볼 쪽에 있는 이하선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죠? 파로티드 글랜드를 지나게 되어 있고, 이 파로티드 글랜드를 지나는 모터 파트가 파로티드 글랜드를 지나면서 5개의 분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 5개의 분지를 나누기 전에 이제 크게 2개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크게 2개로 나뉘고, 그 중에서 위에 있는 거를 템포로 페이셜 디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를 서비코 페이셜 디비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에서 다시 2개로 나누어지는데, 2개로 나눠져서 사실은 높이에 따라서 그냥 나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템포럴 브랜치가 있고요. 그 다음 그 아래쪽에 있는 거는 자이고마틱 브랜치입니다. 자이고마틱 브랜치. 그리고 아래쪽 서비코 페이셜 브랜치는 다시 3개로 나눠지는데요. 5손가락으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사실은 얘들 사이에도 서로 이렇게 합쳐지거나 나눠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한 것들은 일단 생략을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 서비코 페이셜 브랜치에서 이제 중요한 게 버컬 브랜치죠. 버컬 브랜치. 버컬 브랜치 아래 있는 것이 맨디블라 마지널 브랜치, 혹은 반대로 마지널 맨디블라 브랜치라고도 합니다. 맨디블라 마지널 브랜치. 그다음 맨 아래쪽에 있는 게 서비컬 브랜치 해서, 사실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굳이 여기에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 본다고 하면 파로티드 글랜드가 마세터 머슬이 있는 하악의 레이머스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코가 여기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입술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되고, 여기 이런 식의 맨디블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뭐 대략 이 정도의 위치로 해서 이 5가지 브랜치의 이름 정도는 대략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전체적인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들의 아터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탈리스와 오시피탈리스 합치면 오시피토 프론탈리스인데, 어차피 두 머슬 사이의 실제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따로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프론탈리스 머슬의 경우에는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의 프론탈 브랜치가 되겠고요. 오시피탈리스 머슬 같은 경우에는 오시피탈 아터리의 디센딩 브랜치와 포스테리어 아우리큘라 아테리의 오시피탈 브랜치입니다. 보시면 대충 지금 오시피탈리스 머슬의 위치가 여기 정도가 될 테니까 오시피탈 아테리와 포스테리어 아우리큘라 아테리의 브랜치가 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템포로포라이탈리스 머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슈퍼피셜 템포럴 아테리이죠. 지금 프론탈리스에서 이 슈퍼피셜 템포럴 아테리가 분포하는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중에서 안테리어 아우리큘라 브랜치랑 퍼라이탈 브랜치가 템포로포라이탈리스 머슬이 되겠고요. 아우리큘리스 머슬은 안테리어, 수피리어, 포스테리어 3개가 있죠. 이 머슬 자체에다 분포되는 아터리도 포스테리어 아우리큘라 아테리 부분이 분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도 일부 분포를 해서 그중 포라이어탈 브랜치, 자 템포로 포라이어탈리스 머슬에도 분포했었던 것이 아우리큘라리스 머슬에도 분포를 합니다. 올비큘라리스 오큘라이 같은 경우에는 좀 큰 근육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근육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큰 근육의 경우에는 당연히 분포하는 아터리가 조금 넓어질 수 있습니다. 역시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 중에서 프론탈 브랜치 그리고 자이고마티코 오비탈 아터리, 요 아터리는 요 아터리는 요 아테리의 경우에는 그 기원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앵귤라 아테리가 있는데요. 앵귤라 아테리의 경우에는 페이셜 아테리의 일부이죠. 여기 나와 있는 요 앵귤라 아테리가 되겠습니다. 코루게이터 슈퍼실리아이 머슬 경우에도 비슷한데요. 슈퍼피셜 템포럴 아테리하고 자이고마티코 오비탈 아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베이터 펠페브레 수페리오리스 머슬의 경우는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은 옵탈믹 아테리가 되겠고요. 옵탈믹 아테리 역시 그 기원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 이것들은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로 올라가서 뇌에서부터 다시 나오는 그런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프로세러스 같은 경우에는 레터럴 네이절 브랜치, 요거는 페이셜 아터리죠. 레터럴 네이절 브랜치 여기 나오는 거. 나잘리스 같은 경우에도 레터럴 네이절 브랜치인데 레터럴 네이절 브랜치이긴 한데 요 애는 조금 낮기 때문에 레터럴 네이절 브랜치보다도 조금 밑에 있는 수피리어 레이비얼 아테리의 위치, 수피리어 레이비얼 더하기 수피리어 레이비얼 아터리의 혈액 공급 아테리얼 서플라이를 받습니다. 디프레서 septae 나지 같은 경우에는 페이셜 아터리 중에서 septal 브랜치라고 하는 특이한 브랜치, 이 머슬은 굉장히 작은 머슬이다 보니까 네이저 septal 브랜치라고 하는 아주 새 분지에 의해서 아테리얼 서플라이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알라퀴 나지 머슬, 자 알라퀴 나지 머슬부터 리조리우스 머슬까지에 해당되는 모든 머슬들은 전부 수피리어 레이비얼 아터리입니다. 네, 페이셜 아터리의 일부이죠. 그죠? 그 다음 디프레스 앵귤리오리스랑 디프레스 레비 인피리오리스의 경우에는 인피리어 레이비얼 아터리입니다. 책에 디프레스 앵귤리오리스를 수피리어 레이비얼 아터리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네, 인피리어 레이비얼 아터리가 맞죠. 그리고 올비큘라리스 오리스 머슬의 경우에는 수피리어 레이비얼 아터리랑 인피리어 레이비얼 아터리가 합쳐집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죠? 올비큘라리스 오리스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수피리어 레이비얼 아터리랑 인피리어 레이비얼 아터리를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벅시네이터 아터리 벅시네이터의 경우에는 페이셜 아터리 중에서 이 벅시네이터 머슬은 페이셜 머슬답지 않게 딥하게 위치해 있기도 하고 머슬의 두께가 상당하죠. 어느 정도 그 실제 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표정을 짓는 데 쓰인다기보다는 운동을 하는데 저작할 때 음식물을 섭취하는 데 쓰이는 근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이셜 아터리 중에서 머스큘라 브랜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맥실라리 아터리 중에서 버칼 아터리라고 이름이 아예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맥실라리 아터리는 여기 있는 중요한 아터리 총 15개의 분지를 가진 아터리 머슬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인피리어 레이비알 아터리입니다. 대부분의 아터리들은 페이셜 아터리에 공급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코 이하에부터, 그러니까 프로세러스부터 멘탈리스 머슬까지는 거의 페이셜 아터리에 공급을 받고요. 버시네이터의 경우에 약간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 페이셜 아터리의 분지에서 공급을 받고, 그 위의 아터리들 뭐 두피라든가 혹은 템포로파라이틀리스 귀 근처, 눈 근처의 경우에는 그쪽에 맞는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라든지 아니면 자이고마티코 오비탈 아터리 같은 동맥의 혈액을 공급받는 것을 파트입니다. 신경지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네, 그 페이셜 너브가 크레니얼 너브의 7번째 너브인 페이셜 너브가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프레임원을 통해서 나온 다음에 파로티드 글랜드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뒤쪽 귀 뒤쪽으로 빠지는 분지를 하나 내는데요. 요 분지를 포스테리어 아우리큘라 브랜치가 아니고 너브라고 단독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그리고 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브랜치랑 다이게스틱 브랜치라고 하는 머스큘러 브랜치를 다시 조금 더 냅니다. 자, 요거는 스타일로 하이오이드랑 그 다음에 다이게스트릭은 페이셜 머슬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앞쪽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탈리스 머슬부터 시작을 해보게 되면, 자, 그런데 애초에 전제가 페이셜 머슬의 특징이 하나가 뭐라고 그랬나요? 페이셜 머슬의 특징 중에 하나가 페이셜 너브의 지배를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있는 머슬들은 모두 페이셜 너브의 지배를 받는 것인가요? 네, 사실은 거의 맞는 말이긴 한데, 여기 나와 있는 레베이터 펠페브레 수페리오리스 머슬은 페이셜 머슬이 아니죠. 그리고 앞쪽에 눈 주변에 있는 엑스트라 아큐라 머슬 7개를 다루었을 때 얘는 크레니얼 너브 3번 오큘러 모터 너브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얘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는 어찌됐든 페이셜 너브, 크레니얼 너브 중에서 7번에 해당되는 페이셜 너브의 지배를 받는 거고, 그 브랜치가 조금씩 차이가 날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위치상으로 봤을 때 프론탈리스 이마 위쪽에 있으니까 쭉 뻗은 이 다섯 가지에서 1, 2, 3, 4, 5 이 다섯 가지를 대충 보시게 되면 어디에 지배를 받을 것 같나요? 당연히 템포럴 브랜치의 지배를 받죠. 그 다음 아시피탈리스는 뒤통수에 있잖아요. 뒤통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빠졌던 말씀드렸던 여기 있는 포스테리어 아우리큘라 브랜치의 포스테리어 아우리큘라 너브입니다. 이거 너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시피탈 브랜치의 지배를 받죠. 템포럴 파라이탈리스는 이 부분에 있는 거니까 템포럴 브랜치의 지배를 받고요. 아우리큘라리스 머슬 역시 템포럴 브랜치의 지배를 받거나, 혹은 아우리큘라리스 포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포스테리어 아우리큘라 너브의 지배를 받습니다. 올비큘라리스 오큘라이는 좀 큰 널찍한 근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템포랄이랑 자이고마틱 브랜치가 되겠고요. 코루게이트 슈퍼실리아이의 경우에는 자이고마틱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프로세러스의 경우에는 위치상으로 보면 템포럴 브랜치가 맞는데요. 책에는 보면 보컬 브랜치라고 나와 있지만 템포럴 브랜치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잘리스랑 디프레스 세프티네지 머슬부터 쭉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네잘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가서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를 넘어서 리조리우스까지 모두 버컬 브랜치입니다. 버컬 브랜치. 그리고 디프레스 앵귤리 오리스랑 디프레스 레비 인피리오리스 머슬의 경우에는 마지날 맨디블라 브랜치 혹은 맨디블라 마지널 브랜치가 되겠죠. 그죠? 맨디블라 마지널 브랜치가 되겠고, 올비클라리스 오리스는 그 범위가 좀 약간 위에 있기 때문에 다시 버컬 브랜치로 올라가고요. 멘탈리스 머슬은 맨디블라 마지널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시네이터 머슬 역시 버컬 브랜치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셜 머슬의 신경 지배는 생각보다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페이셜 머슬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